뉴스 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문 손해사정사,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20년의 경험과 실력과 노련함 우리들 척추신경원,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컴퓨터 분석가, 백만장자 경영자, 정치 로비스트, 방송인, 연설가, 작가, 대통령 후보 등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아프리칸 아메리칸 허먼 케인이 코로나19로 투병 중 어제 향년 74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2006년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도 이를 이겨내고 2012년 가장 유력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세상에 알려지기까지 그의 도전과 성공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습니다. 흑인들 중에서는 드물게 현 공화당계에 큰 영향력을 가졌던 케인의 사망 소식에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애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허먼은 놀라운 경력을 갖고 있으며 그를 만난 모든 사람들, 특히 나를 사랑했다면서 그는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고 미국의 애국자였으며 훌륭한 친구였다고 애도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케인을 변함없는 애국자, 보수주의자,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을 살았던 매우 현명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유족으로는 아내 글로리아, 딸 멜라니아 갈로, 아들 빈센트 케인, 그리고 4명의 손자가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트위터에서 일반 우편 투표로 2020년은 역사상 가장 부정확하고 사기적인 선거가 될 것이라며 그것은 미국에 큰 당혹감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적절하고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을 때까지 선거를 연기할까라고 했습니다. 이 트윗이 올라오자 민주당은 대통령에겐 선거일 조정 권한이 없다며 대통령이 선거에 지게 생기자 국면 전환용 꼼수를 쓰는 것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올 2분기 GDP 실적이 사상 최악이라는 발표가 나오자 주의를 딴 데로 돌리기 위한 명백한 책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넬 의원과 하원 원내대표인 케빈 메카시 의원은 미국 역사상 대통령 선거를 뒤로 미룬 적은 없다면서 예정대로 선거가 진행될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해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연기설을 일축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CNN 등 수많은 언론들도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9시간 만에 매우 부정직한 주류 언론들이 결국 위험한 일반 우편 투표로 인해 우리 민주주의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걸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게 기쁘다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선거 연기가 본심이 아니라는 걸 우회적으로 내비치면서 한 발 물러선 것인데요. 그러면서 선거 결과는 선거일 밤에 나온다며 며칠, 몇 개월, 몇 년 뒤에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연기 발언은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만 그가 연일 주장하고 있는 일반 우편 투표의 위험성은 계속해서 이번 선거전 내내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한편 CBS 방송의 뉴욕 지역 방송인 WRDW 방송국은 100개의 우편물을 보낸 결과 97개만이 돌아왔고 그중 21개는 배송되는 데 4일 이상이 소요됐다고 지난 29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비상사태 당국자들은 코로나19가 허리케인 대비 태세를 복잡하게 만든다고 말했다고 NPR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동남부 지역의 비상사태 담당 관리자들은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기간 동안 허리케인에 대한 대책 회의를 가졌습니다. 열대성 폭풍 이사야스가 1등급 허리케인으로 성장해 이번 주말 플로리다 동해안을 훑고 북상할 예정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조지아 동해안까지 올라올 전망입니다. 조지아 공대와 채텀 재난관리청이 주최한 가상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은 사람들의 대피 장소와 대피 방법, 식량 분배 등을 포함해 모든 측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거리 때문에 학교 체육관이나 카페테리아 같은 큰 공간으로 대피가 어려워지는데요. 그렇다고 호텔 같은 별도의 방이 있는 곳을 대피처로 확보하려면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또한 민간단체나 자선단체들 역시 이미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것도 버거워하는 상황이어서 허리케인 대책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사태 당국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제5회 애틀란타 문학상을 공모합니다. 미국 동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미발표 신작 작품을 시 부문은 최대 5편, 수필 부문은 최대 2편을 우편이나 이메일로 8월 31일까지 보내시면 됩니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상금 $1,000를 비롯해 상금과 상패 및 등단 증서가 수여됩니다. 제5회 애틀란타 문학상은 제1IC은행이 특별 후원합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던킨 도너츠와 베스킨 라빈스 등 두 개의 유명 체인 브랜드를 보유한 던킨 브랜드 그룹은 올해 미국에서 800개의 매장을 폐쇄할 계획이라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당초 매장 450개를 닫을 계획이었지만 실적이 부진한 350개 매장을 추가로 올해 말까지 영구 폐쇄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 던킨 브랜드는 해외 매장 평가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면서 판매가 부진한 350개 해외 매장이 올해 안에 폐쇄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18년 7월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한 아파트 계단에서 목과 가슴 등에 30여 개의 자상을 입고 숨진 미하일 하탄투란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하탄투란을 살해한 범인은 세 딸 크레스티나와 안젤리나 그리고 마리아인데요. 이들은 아버지를 살해한 후 공격을 받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자해했고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음날 체포돼 범행을 자백했는데요. 오랫동안 부친으로부터 신체적 성적 학대를 당해오다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범죄 혐의를 살인으로 볼지 정당방위로 봐야 할지 의견이 팽팽히 엇갈려 관심을 끌고 있는데 CNN은 러시아 사회가 보수화된 영향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될 분위기였던 이 재판이 다른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처음 코로나19에 양성 반응을 보인 반려견이 3개월가량의 투병 끝에 죽었다고 탐사 잡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뉴욕주 스테이튼 아일랜드에 사는 7살짜리 독일산 셰퍼드 버디는 지난 4월 12일 주인인 로봇 마호니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 코에서 두꺼운 점액이 나오고 거칠게 숨쉬는 등의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식욕을 잃더니 체중이 빠지고 무기력해졌다고 하는데요. 버디는 증상이 나타난 지 한 달 후인 5월 15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버디의 상태는 계속 악화돼 지난 11일에는 피를 토하기도 했는데 주인인 로버트는 버디를 동물병원으로 옮겨 안락사시켰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반려동물은 25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보도를 통해 지난 26일 김모 씨의 월북 사실을 인지한 직후 28일까지 검열 점검을 한 결과 취약점과 현장 조치 및 감시 장비 상태 등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인천 강화도 월미곶에서 발생한 탈북 및 월북 사건에 대한 검열 결과에 따라 해병대 사령관과 수도 군단장을 엄중 경고하고 해병 이사단장을 보직 해임하는 등 관련자를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연미정 소초 인근에서 한강에 입수 후 북한 땅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근거리 및 중거리 감시 카메라에 5차례, 열상 감시 장비에 2차례 등 총 7번이나 포착됐습니다. 합참은 초기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감시 장비에 포착됐어도 식별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합참은 재발 방지를 위해 민간인 접근이 가능한 철책 직후방 지역을 일제 점검하고 주기적인 기동 순찰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오늘부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습니다. 대한항공 여객기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 전 충돌 사고로 기체가 손상된 것도 모르고 일본까지 운항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뒤늦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오늘 공개한 인천국제공항공사 기관 운영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월 인천발 오사카행 대한항공 여객기는 이륙 전 이동식 탑승교와 충돌해 항공기의 엔진 흡입구 커버가 손상됐지만 목적지까지 그대로 운항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일본에 도착해서야 항공기 일부가 손상된 것을 발견했으며 인천공항에 요청해 충돌 사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대한항공이 국토교통부에 해당 사고가 일본 도착 이후에 발생했다며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 사고에 대해 국토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20년 7월 31일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홍성구였습니다. 최원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